연휴가 끝나자마자 우리 시장에 제대로 불을 뿜었습니다. 코스피가 5,6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은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 불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코스닥 차례인가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오늘 시장 이야기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장 관련해서도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전에 지난밤 뉴욕 증시부터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죠. 그럼 미국 증시는 뭐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모펀드 그 아울이라던가요? 아울? 뭐 하여튼 그 네네네. 펀드 블루아울이죠. 블루아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환매 중단 네. 선언하면서 급락했다가 막판에 좀 반등을 주기는 했지만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소위 말해서 사모 쪽에 대한 리스크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또 AI 투자와 관련된 노이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중동 이란 쪽에 대한 이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전반을 짓눌렀던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블루아울 이슈 때문에 금융주 쪽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빅테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보면 괜찮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눌리는 느낌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보안 마이너스권 그 정도 선에서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털 이슈로 뭐 금융주의 약세도 있었고 핵 협상 긴장 속에서 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스피가 5,6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급등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가 작년까지 이제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뭐였냐면은 연휴 때 꼭 좋았다가 네. 연휴 막판 되면은 나빠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이 개장할 때 되면은 항상 안 좋게 반응을 했었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 초반에는 조금 안 좋게 금요일날 네. 끝이 났었는데 이후에 또 쭉 괜찮아졌어요 그림 자체가 거기에다가 또 약간 횡보세 보였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또 심지어 연휴 마지막 날 5%까지 상승을 해버리면서 뭐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다가 훈풍을 불어 넣어줬고 네. 또 우리 쉬는 동안 나왔었던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큰 이슈라고 하는 거는 그 백악관에서 발표한 건데 조선 부흥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네. 동맹국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는 건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급했던 부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마스가 프로젝트하고 맞물려 가지고 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홀텍이 지금 헝가리에서 SMR 추진하는 거 미 정부가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지원을 결정해준 이런 것들도 원전 쪽에다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 데다가 여기에 더해가지고 하나 우리나라 이제 내부적으로 나왔던 얘기지만 이것도 역시 정부의 공식 발표라기보다는 이제 네. 추측성, 약간 찌라시성의 어떤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어떤 건가요? 액티브 펀드 활성화 가능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네. 액티브 ETF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행 법 가지고는 이제 액티브 ETF 출시가 안 되거든요. 네. 법 개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시장이 대통령께서 이것도 역시 루머입니다. 대통령께서 왜 코스피는 잘 가는데 코스닥은 그보다 못하냐는 얘기를 구정 전에 네. 하셨었다는 얘기가 돌았었고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기대감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선취매로 좀 연결이 되는 느낌. 그래서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 매수를 코스닥 시장 들어오다 보니까 네. 코스닥이 뭐 5%대 급등을 해버리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엄청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코스닥 차례인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나 봐요. 그 딜레마인데요. 네. 그 수급으로 올리는 거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시장 자체에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고인물들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떨어지는 쪽인데다가 사실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체질 개선 변화가 먼저인 거지 이게 사실은 코스닥 지수를 땡기는 게 마냥 좋다라고 보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도 올라가면 좋게 하겠지만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코스닥 시장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시장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지 지수를 먼저 잡아당기는 게 우선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증시라는 건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를 때가 있으면 거꾸로 빠질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빠졌을 때의 후유증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변화, 개혁 이거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 또는 기업들을 갖다 상장을 시켜가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것이 맞지. 지수 코스피가 지금 5,600을 넘어섰으니까 코스닥도 2,000은 가야 돼라는 식의 논리로 접근해버리면 자칫 나중에 그로 인한 후유증을 크게 초래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번 지수 불장은 뭐 글로벌 호재도 있었고 대양 테마 이슈도 있다 보니까 연휴 징크스를 좀 이겨내고 매수세가 좀 한꺼번에 터졌다라고 좀 정리를 해봐도 되겠네요. 자, 이제 장중에 19만 전자, 90만 닉스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계속 주도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숨을 먼저. 지금 가격대가 네. 사실은 그 지수 상승폭, 그러니까 가격 상승폭보다도 네. 이익 증가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부담스럽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부담스럽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로 봤을 때 네, 네. 아직까지 PER로 계산해야 되느냐, PBR로 봐야 되느냐 이제 네.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마이크론이 지금 PBR이 8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트레일링으로 봤을 때 2점대 중반 정도 됩니다.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로 봤을 때도 훨씬 쌉니다, 지금. 네, 여전히 좀 저평가네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이제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이거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가지고 30만 전자를 갈고 100만이 아니라 150만 닉스를 갈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부분에서도 지금은 펀더멘탈로 보면 가능한데 네. 살짝 고민 아닌 고민 지점은 이게 지금 칩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좀 이제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재를 파는 데 있어가지고 칩 가격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 버리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현재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밸류 부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증권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신고가 랠리의 최대 수요 업종이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증권주는 증시가 올라가면 좋습니다. 일단 신고가 랠리가 나오면은 거래량이 네. 많아지거든요. 네네. 거래량이 많아지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매매 수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른바 대출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 증권사의 주 수입원이 그 수수료하고 이제 이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가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들어올라 있었던 중소형 증권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모두가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은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까지 지금 거의 해당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까지 감안해서 올라가는 거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해 가지고 상법 개정을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강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땐 제일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맞물려서 보시면은 증권주의 흐름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수준인데 여기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압축시키라고 한다면은 네. 방금 말씀드린 상법 개정 이슈,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좀 압축을 시켜가지고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종목을 선택할 때는 아무래도 규모보다는 좀 점유율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점유율이 그런가요? 높은 쪽은 대개 네. 대형사들이 점유율이 높고 네. 중소형사들은 좀 낮기 때문에 같은 네.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머스크의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상이 나왔어요. 여기에 따라서 좀 하나솔루션이 급등을 했는데 이 기대감을 좀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일단 전력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네. 전력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도 지금 뭐 에너지원을 찾는다고 해서 태양광, 원자력,
뭐 LNG 대대적인 투자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맥락에서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네. 더해가지고 주가가 불을 뿜었던 가장 큰 거는 어저께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하나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대 아마 그 연구팀에서 네. 6배 정도 효율이 나오는 걸 갖다가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우주와 관련된 것들까지 매칭이 돼가지고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4분이 펀더멘탈 이슈라기보다는 약간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네. 지금 구간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거 이상 뭔가 좋아지는 네. 펀더멘탈이 정말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나와야지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그냥 테마주 정도로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우주 AI 기대감이 붙기는 했는데 좀 본질적으로는 단기 테마 성격이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뭐 테슬라하고 하나솔루션이 어떤 협력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납품이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저께 급등했던 이유는 이제 개발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걸 알고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주와 관련돼 있는 이슈와 맞물렸는데 어저께 네. 신기술 개발을 서울대 연구팀에서 했다. 네. 그리고 이게 하나솔루션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한 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업 재건에 청사진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K 조선주를 좀 다시 볼 시점인가 하는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올해 조선주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고 그러면은 미 해군 프로젝트 내지는 미국 조선업 부흥과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네. 이제 첫 발을 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제 일단 당장 존스법이나 반스톨레드법 같은 경우도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내부적인 저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순조롭게 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 혼자서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도 조선업을 자체적으로는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네. 한국하고 일본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미 의회의 어떤 동조, 동의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주면 더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미 백악관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 이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나갈수록 앞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 본격적인 레벨업은 뭐 미국 프로젝트 구체화 여부에 달려 있는 거고 이제 지금은 출발선 단계다라는 네. 얘기시죠. 아까 뭐 한국이랑 일본 같이 얘기하셨는데 일본 조선 쪽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일본은 상선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철수를 했고요. 네. 대부분이 다 이제 특수선, 그러니까 이제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한국 조선소보다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높습니다. 그게 이제 특수선 사업부 자체의 네. 매출 안정성, 이익 안정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만약에 조선을 통해 가지고 미 해군 프로젝트를 일정 부분 계속 가져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잠식을 해 나갈 수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 조선의 한 단계 그 밸류업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 관련해서 자꾸 여쭤보고 싶은데 체코 원전 수주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원전주가 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전 붐이 좀 재점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일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네. 이제 그 기사는 어제 나왔지만 네. 주가는 이미 신고가 영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건설 신고가 났고요. 네네. BHI도 역시 마찬가지 신고가 나 있고 주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어저께 10만 원 터치하고 다시 좀 네. 살짝 밀리는 정도였지만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이거 말고도 그 홀텍이라고 하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헝가리 쪽의 SMR 프로젝트라든지 네. 루마니아 쪽으로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만 원전을 2050년까지 300기를 더 짓기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을 갖다 마냥 지체할 수 없는 거는 지금 이미 전력난이고 또 AI 데이터 센터 향 이슈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면 SMR에 대한 투자는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이미 시작은 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여기에서 여전히 저는 주가는 꾸준히 올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마디로 원전 투자는 뭐 이미 진행 중이고 발주 기대를 시장이 좀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이미 작년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올해부터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발주가 나오면서 우리가 수주를 얼마만큼 하느냐 이걸 지켜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뭐 글로벌 발주 확대 여부가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글로벌적으로 또 당연히 발주 확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거는 사실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시장이 지금 일단 예고하고 있는 것만 해도 300기 정도면은 네. 물론 그 정도 물량이 만약에 2050년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걸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여기에 또 일본도 참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어차피 한일 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나눠먹기 형식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원전부터 해서 체코의 소식도 전해드렸고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를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